그날 밤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중동 미군 기지 상공에 죽음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야간 침투 드론이었죠. 기존 레이더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11km 밖에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런데 단 한 대의 레이더만이 하늘을 뚫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표적 포착 거리 11.2km.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밤하늘이 붉게 타올랐죠.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침묵. 생존자 전원. 피해 제로.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 레이더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레이더도 아니었습니다. CNN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세계 최강국들이 못 본 것을 봤다. 22년 경력의 미 방공 전문가 브렉슨 콜트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미래를 본 겁니다. 작다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세계가 한 나라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한 그날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저는 브렉슨 콜트입니다. 미공군 출신이죠. 22년간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을 다뤘습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나 하늘을 보며 자랐고 전장에서 하늘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토 자문관을 거쳐 지금은 민간 방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그런 제가 2022년 어느 날 관제실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타겟 로스트. 신호가 끊겼습니다. 전차 한 대가 사라진 겁니다. 어디서 쏜 겁니까?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레이더엔 아무것도 안 잡혔으니까요. 하늘이 적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죠.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육안으론 늦습니다. 10분 뒤 또 끊겼습니다. 30분 뒤 3대가 더 증발했죠. 크기 30cm. 가격 $300. 이게 70톤 전차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우크라이나 전장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숫자 하나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2만. 정확히는 2372대입니다. 전차와 장갑차가 파괴된 숫자죠. 미사일로 터진 게 아닙니다. 전투기로 박살난 것도 아니죠. 드론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살 수 있는 중국제 상용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되감았죠. 다시 봤습니다. 하늘에서 조용히 내려오는 작은 그림자. 철갑 위에 착지하는 순간. 폭발. 반복됐습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근데 이게 닌 완이 리기디 이게 전쟁입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2년간 전장을 분석한 제가 이 작은 적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레이더는 너무 작은 표적을 못 봅니다. 방공망은 너무 느립니다. 육안은 너무 늦죠. 파괴된 전차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야간이었죠. 승무원들은 드론을 발견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위에서 내려온 폭발음만 들었을 겁니다. 비용 계산을 해봤습니다. $300짜리 드론이 $500만 전차를 잡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16,000%가 넘습니다. 전쟁의 경제학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2만 대가 무너졌습니다. 전쟁의 룰이 바뀐 겁니다. 더 이상 땅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늘이 전장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우리에겐 눈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지고 있어.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료 분석관 하나가 제 책상에 문서 한 장을 던졌습니다. 이거 봐, 콜트. 한국에서 뭔가 만들었대.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뭘 만들었는데? K-레이더래. 옛날 소형 드론 잡는 레이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복제품이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닌가? 동료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래도 데이터는 봐야지. 여기 봐. 13km 탐지했다잖아.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3kg. 이스라엘도 5kg가 한계인데 미국도 7kg 넘기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야. 국방청에서 검증 요청 들어왔어. 저는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박힌 문구. K-레이더. 소형 드론 13.04km 탐지 성공. 인공지능 구분율 97%.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3km라니. 인공지능 구분율 97%라니. 말도 안 됩니다. 허풍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묘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하늘의 눈을 만들었다면,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실험 데이터, 비교 차트, 시연 영상 스크린샷.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3.04km. 오차율 0.3%. 탐지 성공률 97%. 저는 동료를 봤습니다. 이거 조작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는 거잖아.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좋아. 가보지. 허풍이면 내가 증명해 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숫자 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3. 문서를 펼쳤습니다. K-레이더. 한국이 만들었다는 소형 드론 탐지 레이더죠. 첫 페이지부터 황당했습니다. 13.04km 탐지 성공.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3km라니. 이스라엘 아이언돔 레이더도 5km가 한계입니다. 미국 최신 시스템도 7km 넘기기 힘들죠. 그런데 한국이 13km를 잡았다고요? 말도 안 되지.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테스트 날짜 2023년 8월 15일. 장소 서울 근교 시험장. 표적 상용 드론 3대, 크기 2535cm. 결과가 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거리 8km 탐지 성공. 거리 11km 탐지 성공. 거리 13.04km 탐지 성공. 오차율 0.3%.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0.3%? 이건 실험실 수치입니다. 실전에선 불가능한 정확도죠. 그런데 한국이 야외 시험장에서 이걸 해냈다고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비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레이더 탐지 거리 5.2km. K-레이더 탐지 거리 13.04km.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2배 반이 넘요. 이건 조작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항목이 더 황당했습니다. 인공지능 구분 시스템. 새와 드론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레이더는 전파 반사만 봅니다. 크기와 속도만 측정하죠. 새인지 드론인지는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구분한다고요? 저는 설명을 읽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비행 패턴을 학습합니다. 새의 날갯짓 주파수와 드론의 프로펠러 회전 신호를 구분하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날갯짓 주파수를 읽는다고요? 그건 이론입니다. 논문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실전에서 구현한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구분율을 확인했습니다. 97%. 새 100마리 중 97마리를 정확히 구분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이건 허풍입니다. 분명히. 한국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넘어섰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다시 문서를 펼쳤습니다. 실험 영상 스크린샷이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죠. 레이더 신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거리 13.04km. 신호 강도 95%. 구분 드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신호가 선명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13km에서 이렇게 선명한 신호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그날 오후 국방분석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트 한국가. 예. 직접 가서 확인해.
K레이더 성능 검증. 2주 안에 보고서 올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여행 가는 거야? 좋겠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검증이야. 허풍을 걷어내는 거지. 그래도 김치 맛있다며? 저는 비웃었습니다. 김치 먹으러 가는 게 아니야. 거짓말을 증명하러 가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측정 장비, 카메라. 모든 걸 기록할 겁니다. 만약 K레이더가 허풍이라면 제가 세상에 알릴 겁니다. 3일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문서를 다시 열었죠. 13.04km. 그 숫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세상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진짜일 리 없습니다.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입니다.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13km. 내가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해주지.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12시간 뒤 저는 서울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확인할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대가 아닙니다. 긴장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하늘의 눈을 만들었다면, 제 20년 경력은 무너질 겁니다. 인천공항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 근교 시험장이라고 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들이 빼곡했죠. 도시 한복판에 시험장이 있다고요? 운전하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실전 환경 테스트를 위해서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실전 환경이라니. 그럴듯한 말이긴 하죠. 차가 멈췄습니다. 작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진 3명이 나왔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콜트 박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 검토했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그들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우린 말보다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감이군요. 좋습니다. 무너뜨려주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화면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앙에 레이더 모니터가 있었죠.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언제든지요.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드론 투입.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마이너스 하는 프로펠러 소리죠. 화면을 봤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점. 화면 왼쪽에 찍혔습니다. 거리 8.2km. 신호 강도 92%.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8km. 가능한 거리입니다. 두 번째 점이 나타났습니다. 거리 11.1km. 신호 강도 88%.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11km. 이건 좀 놀랍군요. 세 번째 점이 찍혔습니다. 거리 13.04km. 신호 강도 85%.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3km. 진짜입니다. 신호가 선명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잠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13km에서 저 신호 강도가 유지됩니까? 기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85% 이상 유지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구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3개의 점 옆에 글자가 떴습니다. 비행체 1세, 비행체 2드론, 비행체 3드론. 저는 입을 벌렸습니다.
새를 구분합니까? 네. 날갯짓 주파수를 분석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갯짓 주파수요? 그건 이론입니다. 실전에선 실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실전 데이터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 속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는 불규칙하게 날았죠. 드론은 직선으로 움직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진이 물었습니다. 추가 테스트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주세요.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측면 비행 시작. 화면에 새로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옆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일반 레이더는 수평 물체를 못 잡습니다. 전파가 측면을 뚫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거리 9.8km. 비행체 드론 측면. 신호가 잡혔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기술진이 설명했습니다. 우린 하늘의 움직임 전체를 인공지능이 기억하게 했습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움직임 전체요? 네. 새가 날갯짓하는 리듬까지요. 바람의 흐름도 분석합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레이더가 아닙니다. 눈입니다. 하늘을 보는 눈이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신의 눈이군요. 기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아닙니다. 인간의 눈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니까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13.04km. 그 숫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죠. 그들은 이제 방어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오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존경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풀지도 않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밤을 새웠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K-레이더 성능, 세계 최고 수준. 즉각 도입 검토 필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진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분석청 회의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이 자리에 앉았죠. 제가 말했습니다. 13km 탐지 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 구분율 97%, 실전 가능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콜트 진심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낫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선임 분석관이 냉소를 흘렸습니다. 콜트,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보다 믿을 수 없어요. 그건 단순한 OEM일 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당신이 안 봤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13km에서 신호가 살아 있었습니다. 측면 드론도 잡았죠.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측면 드론이라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데이터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콜트, 당신 혹시 그들에게 매수당한 겁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콜트, 보고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곤란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섣부른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허탈함이었죠. 그날 오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방산업계 로비스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미국 자체 방산 산업 보호가 명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그 말은 금기야.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동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콜트,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쟁이 취급받고 있으니까. 정치야. 넌 알잖아. 저는 글을 봤습니다. 정치는 전파를 왜곡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너무 밀어붙이지 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 숫자. 거리 13.04km. 신호 강도 85%.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죠. 13.04km.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제가 본 건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외신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레이더 성능 조작 논란.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익명의 미국 관계자가 말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주장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아닌 시장 점유율을 믿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정치를 보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전파처럼 퍼집니다. 아무리 막아도 결국 도달하죠. 그날 오후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카메라를 들고 가겠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K레이더가 진짜라는 걸.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걸.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다시 서울 간다. 미쳤어? 국장이 뭐라고 하는데. 상관없어. 진실을 증명할 거야. 콜트, 너 경력 끝날 수도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진실이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3일 뒤 출발입니다. 짐을 쌌습니다. 카메라, 측정 장비, 노트북. 이번엔 모든 걸 기록하겠습니다. 생중계하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서울 시연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 파형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13.04km.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기다려. 곧 세상이 너를 보게 될 거야. 창밖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 하늘로 가야 합니다. 진실을 들고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죠. 콜트, 중동에서 연락 왔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K레이더. 실전 투입됐어. 지금 작동 중이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실전이라고요? 테스트용으로 설치했던 거 있잖아. 오늘 밤 드론 공격 있었어.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결과는요? 지금 영상 보내줄게. 화면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야간 관제실 영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레이더 화면이 빛나고 있었죠.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비행체 포착. 거리 11.2km. 화면에 붉은 점이 찍혔습니다. 크기 28cm. 속도 시속 120km. 식별 드론. 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11km. 야간입니다. 기존 레이더는 이 거리에서 못 잡습니다. 그런데 K레이더는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격 준비. 발사.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죠. 그리고 침묵. 표적 제거 완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됐어. 잡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환희가 아닙니다. 전율이었죠. K레이더가 실전에서 성공한 겁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CNN 헤드라인. 한국산 레이더 첫 실전 요격 성공.
BBC도 보도했습니다. K레이더 중동에서 드론 격추.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야간 침투 드론을 11km 거리에서 탐지. 요격 성공. 피해 제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청이었습니다. 콜트 봤어? 네. 봤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K레이더 진짜였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믿으시는군요. 미안해. 우린 정치에 휘말렸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레이더 전문가였죠. 콜트, 한국 레이더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입니다. 13km? 농담 아니야? 농담 아닙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5km가 한계였어. 13km라니.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곧 보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 13.04km. 그 숫자가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하늘의 감각이지. 그날 밤 한국 기술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봤습니다. 중동 요격. 그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처음엔 당신들을 의심했죠.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심은 당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미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나라죠. 다음 날 회의실에 다시 섰습니다.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콜트, 내 보고서 재검토했어. 그리고 내가 옳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임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콜트. 내가 너무 편협했어.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K레이더 도입 검토 시작한다. 한국과 협력 프로그램 추진하자. 저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뭔데?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국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막는 건 무기가 아닙니다. 하늘을 제대로 보는 눈이죠. 그리고 그 눈은 지금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하늘 아래서 배울 겁니다. 중동 성공 이후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나토에서 왔습니다. 콜트, K레이더 브리핑 해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요. 두 번째는 영국이었습니다. 한국 레이더, 우리도 테스트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프랑스. 네 번째는 독일. 일주일 만에 12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남아에서 또 뉴스가 터졌습니다. K레이더가 해상 드론을 잡았다는 겁니다. 거리 12km. 야간 해상 환경이었죠. 파도가 높았습니다. 바람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K레이더는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신호 강도 83%, 오차율 0.4%. 저는 감탄했습니다. 해상 환경에서 이 정확도라니.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전문가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콜트, 우리 틀렸어. 완전히.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K-레이더, 우리 레이더보다 3배 이상 성능 좋아. 우린 인정해야 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너는 일찍 깨달았어. 우린 늦었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국방청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콜트, 나토 세미나에서 발표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제는요? K-레이더. 세계 최고 레이더 기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발표합니까? 한국 기술을요? 국장이 웃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직접 봤으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썼습니다. 세계 최고의 레이더는 한국에 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콜트, 진심이야? 저렇게 써도 돼? 저는 글을 봤습니다. 진심입니다. 숫자가 증명하니까요. 밤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3.04km 탐지 데이터, 인공지능 구분 영상, 중동 실전 요격 기록, 동남아 해상 탐지 로그, 모든 걸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썼습니다. 한국은 하늘을 보는 법을 세상에 가르치고 있다. 다음 날 리허설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 최고의 레이더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K-레이더입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3km, 97%, 0.3%.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동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콜트, 너 정말 괜찮아? 미국 레이더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데이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좋아. 이대로 가자. 그날 밤 한국 기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나토 세미나에서 발표합니다. K-레이더를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콜트 박사님. 진실을 말해주셔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교본이 될 겁니다. 일주일 뒤면 나토 세미나입니다. 거기서 저는 말할 겁니다. 세상에. 한국이 하늘을 지배한다고. K-레이더가 게임의 룰을 바꿨다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긴장이 아닙니다. 기대였습니다. 세상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을 보게 될 테니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세상이 깨어날 시간입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대회의장이었습니다. 30개국 방위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22년 경력에도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브렉슨 콜트 박사님, 나오십시오. 저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청중석을 봤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모두 레이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레이더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K-레이더입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탐지거리 13.04km.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13km라고요?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울 시험장에서요. 다음 슬라이드.
실시간 탐지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거리 13.04km, 신호 강도 85%. 이스라엘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닙니다. 실전 환경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인공지능 구분 시스템이었습니다. 새와 드론 구분율 97%.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날갯짓 주파수 분석은 이론일 뿐입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이론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에서요. 네 번째 슬라이드. 중동 실전 요격 영상이었습니다. 야간 화면. 경보음. 발사. 폭발. 표적 제거 완료.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1.2km 거리. 야간. 단 한 번의 요격으로 성공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피해는요? 제로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이스라엘 5.2km, 미국 7.1km, 한국 13.04km.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 두 명.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장내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박수가 멈췄습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의 작품입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도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측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방청이었습니다. 콜트 봤어. 대성공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국방장관이 직접 연락하고 싶대. 한국과 공동개발 프로그램 추진한다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공동개발이요? 응. K-레이더 기반으로 미국 시스템 통합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거래가 아니라 협력이어야 합니다. 알아. 그래서 협력이라고 했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상이 한국을 부릅니다. 그날 밤 뉴스가 터졌습니다. CNN 헤드라인. 미 전문가 한국 레이더 인정. 세계 최고 수준. BBC 기사. 나토 세미나 K-레이더의 기립박수. 한국 뉴스도 떴습니다. K-레이더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 저는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진실이 전파를 탔습니다. 세상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세상이 당신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미 역사를 바꿨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전쟁을 막는 건 무기가 아닙니다. 하늘을 제대로 보는 눈이죠. 그리고 그 눈은 지금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나토 세미나 이후 세상이 한국을 향했습니다. 첫 주문은 폴란드에서 들어왔습니다. K-레이더 12대. 그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 18대였죠. 일주일 만에 15개국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는군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콜트, 내가 시작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시작했죠.
저는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100억 달러 돌파. BBC도 보도했습니다. K레이더 세계 방공망의 새 표준.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처음 의심했던 그 나라. 복제품이나 만든다고 비웃었던 그 나라.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서울 국제방산 전시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마중 나왔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콜트 박사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전시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홀이었습니다.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모두 한국 기술을 보러 온 겁니다. 중앙 무대에 K레이더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레이더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죠.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이 기계가 사람을 살렸으니까요. 한국 기술진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브렉슨 콜트입니다. 22년간 레이더를 다뤘죠.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 세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처음 K레이더를 봤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13km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청중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13.04km, 97%, 0.3%. 이 숫자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박수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을 봤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고요? 기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린 전쟁을 이기려 만든 게 아니라 하늘을 안전하게 지키려 만들었다고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긴 겁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각국 장교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영국 장군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스승입니다. 이스라엘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배울 때입니다. 전시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홀을 나왔습니다. 밤 하늘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의 눈은 이제 한국어로 봅니다. 한국 기술진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게 진실을 보여줘서요. 그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계속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한국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브렉슨 콜트다. 22년간 전장을 봤다. 그러나 서울의 하늘 아래서 처음으로 미래를 봤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그 숫자를 만든 사람들의 신념이었다.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이 시대의 하늘은 한국이 지배한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13.04km.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던 숫자. 지금은 확신이 된 숫자. 세상을 바꾼 숫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